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정치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땡스 갓 이츠 프라이데이. 요즘 금요일 기분 좋네요. 기분 좋은 마감이었어요. 네. 옛날에는 뭐 금요일마다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뭐 금요일도 잘 오릅니다. 네, 강세장이니까 너무 센 거 아닌가요? 흥분은 아직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여자들이 좀 더 많아져야 흥분인 것 같아요. 아니, 나 혼자 흥분한다고 흥분인가? 그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은 약간 좋아 이러면서 흥분이 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 없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더 들어와야 돼요. 그때가 흥분이고 그 사람들이 우 하면서 하면 과열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 야 주식 사기만 하면 먹는 거야. 이게 광기잖아. 그 다음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은 힐난하고 바보처럼 여기는 게 환장 나는 거고. 그죠?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 흥분을 주체를 못하는 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개별적으로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나는 알아 몇 명. 네. 네, 오늘 코스피 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2천억, 1,500억씩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4천억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늘도 1,000억 들어왔고요. 하이닉스, LG엔솔 200억씩 또 들어왔습니다. 네. 제조업 섹터를 제일 많이 매수를 했고요. 다른 것도 좀 샀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업종이 웬일로 1등을 했습니다. 한세실업이 오늘 9% 상승, 예. F&F 3.5%, 한섬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F&F 오른 거 보니까 다른 중국주도 같이 올랐나 했는데 뭐 다 같이 올랐더라고요. 중국 수혜예요. 지금 외국인들의 베팅이 시작됐어. 중국에 대해서. 중국 엄청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또 역으로 뒤통수 맞을 수 있어. 3, 4월 달처럼. 중국이요? 푼다고 생각하고 지금 외국인들 먼저 대시를 했거든요. 홍콩 최근 일주일 엄청 올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풀면 안 풀까요? 이번엔 풀 거야. 이번 풀 것 같아. 이번에 안 풀면 큰일 나. 왜냐면 며칠 안에 발표한다고 청년 실업률이 20.8%야. 이거는 16세부터 24세인가? 그게 그렇게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의 그 어떤 그걸 무슨 요소라고 그러지? 불안정 요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는 못 갈 것 같고 지금 심지어는 뭐 부동산도 푼다. 그렇죠. 다주택 그 보유도 오케이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뜬소원인 것 같고 풀긴 풀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땡긴 거를 실망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행 업종도 많이 올랐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3에서 8% 사이로 이 무거운 주식들이 빵빵 항공주도 올랐네. 다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십니까? 항공주들 앞으로 전망을. 항공주요? 해외를 한번 갔다 오신 분 입장에서. 지금 올해 실적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내년도 공급이 좀 과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잖아요. 공급? 예, 그렇죠. 공급이 과잉되려면 비행기가 더 있어야 되잖아. 비행기가 더 많이 아니야. 생각보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올까요? 왜냐면 보잉사가 그렇게 공급을 못 해줘요. 보잉사 공급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정은 많이 돼 있는데 도입될 수 있는 회사들 큰 회사들은 모르겠다. 내가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몇 대나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재미난 얘기를 뉴스를 들었는데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역대 가장 많답니다.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제일 많아.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다라는 네, 거죠. 그런 얘기했죠. 네, 그런 뉴스를 제가 오늘 접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컨센도 많이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항공주 상승은 지금 운송 장국이 너무 반도체가 좋잖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컨센 상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아마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날 것 같은데.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오늘 근데 여기 안 뽑혔는데 조선주도 난리 났어요. 운수 쪽에서는. 조선주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조선주. 네. 예. 와, 조선주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 많아졌어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도 인프라 관련주들 뭐 중국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뭐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DY 파워,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다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덴티움과 SD 바이오센서가 2%대, 1%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덴티움이 워낙 많이 올랐다 쳐도 SD 바이오센서는 고점 8만 원에서 14,000원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좋지 않습니다. 야, 좋을 때 사면 참 위험한 거야. 피크아웃이 네.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좋을 때 사면 참 항상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증시를 긍정적으로 지금 외사들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게요. JP모건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2,800에서 2,900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예를 전기전자 sek터 실적 개선이 코스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멀티플이 18배다. 다소 높다라고는 언급은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13.7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향후 강세로 갈 업종을 선정을 했는데 자동차, 조선, 배터리 선정을 했습니다. 네. 실적 급등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호텔신라, 농심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우려스러운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과 현대위아도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언급을 또 했습니다. 쫀쫀하게 2,800에서 2,900이 뭐야? 각도기처럼 한꺼번에 3,100. 우리 쪽집게는 3,000 적었습니다. 3,100 하셨어요? 저는 3,100 했어요. 과감하게 질러 좀. 나는 왜 요즘에 점점 과감해지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더 용기를 얻어서 더 과감해지고 있어. 아, 질러도 되겠구나. 근데 내가 할 때 와 맞아요 이러면은 움찔할 것 같거든. 뭐지 이 반응은 조심해야겠는 걸 이렇게 하는데 한번 던져봤어. 툭 하고 던져봤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질렀어. 3,100으로 내가 3,100 갑니다. 자, 뚫습니다. 뚫어. 네. 그래서 내가 저기 정식 반찬 30개에서 50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했어. 출장 뷔페요? 아니 저기 있잖아 한정식. 한정식 쫙 2층으로 저기 쌓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좋은 거 한번 먹자. 맨날 짜장면만 먹지 말고. 우리 팀 다 데려가시나요? 아유 뭐 3,100이면 내가 그냥도 내가 데리고 간다. 이겨도 내가 쏠 수 있어. 3,100이면.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 얘기 해보면요. 뭐 오늘 특별하게 이슈가 나온 건 없어요. 여전히 뭐 카타르는 계속 나온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100억 달러 규모 2차 발주 앞두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하고 선주들하고 최근 6월 들어서 한 1, 2주 동안 계속 이거 발주 논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6월까지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하고 협상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9월까지는 하나오션하고 협상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1척보다 발주 척수는 줄었습니다. 54척에서 한 40척 정도까지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동안 성과가 한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1차 발주 때 LNG선 성과가 2.15억 달러 정도였으면 지금은 2.6억 달러죠. 네. 근데 2.6억 달러를 카타르하고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한 2.23억 정도만 계약을 해도 아주 잘 받는 거다. 많이 이렇게 받을수록 보고 좋지 있습니다. 뭐. 많이 받을수록 그렇긴 좋아. 하지만 네.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라고 조선의 국모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셔야 되는 거 안에 그 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네, 요즘 또 여기저기 또 많이 이게 나오셔가지고 떠가지고 약간 이제 위험 신호야. 너무 자주 나오면 좀 그래, 그렇지? 예. 네, 우리 좋습니다. 저녁 먹기로 그때 약속했었는데 그때 오시고 나서 드디어 때가 왔는데 저 그때부터 개고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긋 웃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뭐 엄청났습니다. 하나오션으로 바뀌고 나서 뭔가 수익적인 전망이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닌가? 왜냐면 오늘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올라가는 거 모르게 이게 지금 조선주 맞아 할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번에 그 교육할 때 세미나도 들었는데 조선주 신주 성과는 절대 안 빠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당사에서는. 빠질 수는 없죠 지금.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저 유럽 가스 가격이 지금 거의 더블났어요 바닥에서 순식간에. 이것도 아마 얘네들한테는 나쁜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 합작조선소에 인력 파견을 올해 말에 한다고 합니다. 아람코하고 이제 합작해서 조선소를 IMI라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연말에 한 100여 명 정도 인력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하고 예전에 합작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27년 만에 해외 조선소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24년도 초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라고 불리는 거죠. 설계나 이제 건조 기술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이선싱 해주면 IMI에서는 실제로 건조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척당 얼마씩 이렇게 로열티를 한국조선해양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 수익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하나오션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12%나 올랐고 깜짝 놀랐어. 한국조선해양이 5%, 현대미포 4%. 조선주가 원래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 아니죠. 이게 아니죠. 네, 오늘 뭐 기자재까지 성광밴드, 뭐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동성화인텍도 다 2에서 7% 사이로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래서 저 1조 위안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지금 일고 있다고 합니다. 180조 원 한화로 네. 구성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요 특별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며칠 안에 공식 발표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고요. 뭐 인프라 투자에 사용이 되고 지방 정부 부채 뭐 상환하는 쪽에 사용이 네. 되고 다주택 구매 제한을 뭐 철폐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등등의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이제 대출 우대 금리, LPR 금리 인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인 것 같고. 네.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이 너무 지연되면서 이 소비주들 많이 떨어졌고 리오프닝주 좀 재미가 없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인프라부 이쪽 차관이랑 이런 등등 관계자들이 현대건설기계 울산 공장을 방문을 해서 재건 사업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건을 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돼서 그러겠죠. 연초에 한번 잘못된 기대를 섣부르게 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럴지 좀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협상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러시아하고. 그 전까지는 너무 빨리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여기 나왔던 우리 유한수 교수님은 빠르면 올해 연말께 뭔가 좀 중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그것도 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그 전망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인프라주 상승에도 뭐 두 가지 이슈가 다 공통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여행주도 하나투어, 모르투어도 2%대씩 상승을 했고, 뭐 항공주도 올랐고, 뭐 의류 면세점 다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초급등을 했었는데, 맞아요. 항공유가 좀 떨어진 영향도 좀 큰 것 같고요. 환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대신증권에서 대한항공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3,500억이거든요. 네. 5,500억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마 사상 최고치 나올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기존에도 4,000억으로 컨센보다는 높게 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거의 40%씩 추정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2분기 제트유 가격이 93불로 예상치인 105불을 좀 하회하면서 연료비가 기존의 예상 대비 한 1,000억 이상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에어도 마찬가지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20억. 네. 현재 컨센서스가 237억인데 35%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증권에서 320억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612억 전망한 증권사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두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증권사 평균은 컨센은 한 164억 정도. 굉장히 낮죠? 네. 그러면 제일 높게 부르는 612억. 그리고 좀 낮게 부르는 애들 평균 164억. 이것도 몇 배 차이인가요, 이게? 근데 한 이거 4배 차이 되는 것 지금 같은데. 계속 바뀌고 있을 거예요. 계속 바뀔 거예요. 상향되고 있는 추세죠. 네. 약간 반도체에서 보는 그 좀 비슷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도 좀 심하죠. 하이닉스 24년도 전망치도 어디는 20조 부르고 있고 어디는 1조 부르고 네. 차이가 굉장히 큰데 상향 평준화되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이슈 이것도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이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에어부산 8%, 제주항공 6.5%, 진에어 6%, 티웨이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3, 4%씩 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ST바이오센서 이거 참 22년 초에 8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14,000원까지 떨어졌고 올해 초만 해도 3만 원이었거든요. 네. 올해만 해도 지금 YTD 코스피가 거의 2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만. 네, 영업이익을 보면은 참 무서운 게 2019년에 9억 냈다가 20년에 7,400억 냈다가 21년도에 1조 4천억으로 또 두 배로 상승했다가 22년도에는 1조 1,500억 좀 유지를 하다가 23년도에는 갑자기 마이너스 600억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1조가 마이너스 600억이 되는지 참 가능하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때 설비 증수를 엄청 하고 그 리스비 예를 들어 이렇게 감가상각이 늘어났고 그다음 직원들 많이 왕창 뽑아놨고 이런데 갑자기 매출이 끊어진 거지. 그러면 비용은 증가돼 있고 매출은 쭈그러드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갑자기 돈이 없던 회사잖아요. 별로 돈 없던 회사잖아. 거의 뭐 랩보다 좀 큰 이런 개념이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러다가 미친 듯이 커지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당 못했을 확률도 매우 높아요. 갑자기 생각해봐. 본인 수중에 1,000억이 생겼어. 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일단 쓰죠. 응? 일단 쓰겠죠. 뭐 쓰실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권 당첨된 것처럼. 복권 당첨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 한 1,000억 벌었어. 갑자기. 막 1년에 막 10,000% 납버렸어. 어떻게 돼?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10억씩 돌리고 그리고 뭐 그럴 사람 나한테도? 아, 정말? 1,000억인데 10억 못 드리겠습니까? 네. 거 봐. 이렇게 흥청망청 하잖아. 그렇죠. 저한테 지금 10,000원도 안 줄 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 10,000원도 안 줄 사람이 10억 주겠다. 이렇게 흥청망청하면서 잘못하면 망가진다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참 이 운영하는 사람들 힘들 거예요. 정말. 네. 근데 이렇게 힘든데 여기다가 또 유증을 때려서 주주들이 지금 아, 골머리를 썩고 이거는 있습니다. 진짜 아니다. 돈 번 거 어디 갔는데? 1조 벌은 거? 다른데 인수하는데 좀 큰 금액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빚을 좀 졌는데 그 상환을 한다고 합니다. 3,100억 원 규모로 일반 공모로 유증 공시를 했고요. 기존 주식수의 20% 정도 규모니까 와. 주가에 충분히 타격을 줄 만한 이 규모죠. 정도 엄청 크게 하네. 네, 며칠 전에 했던 공시인데 미국의 진단 기업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네. 이쪽 인수대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원래는 요거 인수할 때 인수금융 받으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인수금융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기관 투자자들이 망설인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유증을 통해서 그 대금 상환에 또 쓰인다고 합니다. 너 좀 심한데? 네. 심합니다. 와. 근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도 회사에서는 예측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미래 전망이 다 틀어진다니까. 내년에 설마 우리 보수적으로 하자. 올해 벌은 거에 3분의 1만 번다고 하자. 라고 했는데 3분의 1 뭐야? 전액 날라간 거잖아. 100% 날라간 거잖아. 마이너스가 난 거니까. 그랬던 기억도 나요. 2020년, 21년도 이때 한창 진단키트 많이 팔릴 때 네. LCD 바이오센서가 이 지금 벌어들이는 이 현금 유입 이게 영원하지 분명히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새로운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사업을 뭔가 하거나 이런데 좀 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진단 기업을 인수를 하네요. 이게 물론 뭐 코로나에만 국한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자기가 하던 거에서 벌리는 거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거잖아. 1,000억 벌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얘가 나를 살라 그래. 그럼 나의 몸값은 어떻게 될까? 얘가 부자라는 거 아니까 한껏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금 운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네. 네.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닐까? 나 잘 모르지만 전 몰라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전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인간적인 거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투자 카페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하한가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DCM이라는 회사가 세 종목에 직접 주식을 투자를 많이 좀 했다고 합니다. 어허.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동일산업에 540억 투자를 했고요. 대한방직에 21억, 동일금속에 18억 정도. 동일산업이 좀 비중이 엄청 큰데 2014년부터 처음 취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총은 1,400억이니까 540억을 동일산업에 때려 넣은 거면 꽤 네. 많이 넣은 거긴 합니다. 물론 네. 자기 자본은 좀 커요. 2,700억이나 돼서 좀 540억이면 뭐 자기 자본에 그래도 5분의 1 정도 사용했으면 굉장히 많이 쓴 거긴 하죠. 네.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항목을 보면은 9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2,700억인데 910억을 다른 주식 투자에 쓸 정도면 굉장히 좀 투자를 활발히 하는 기업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단기손익 그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비중이 큰 세 개가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사도 찾아보면 좀 그 카페 강모 씨 그분하고 조금 뭐 엮여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네. 밝혀진 건 없고요. 일단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하한가 딱 30% 한 번 맞은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요만큼만 이제 평가가 된다고 하면 1분기 이후로 2분기 말이면 175억 원 정도 네. 지금 평가 손익은 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네. 거래 정지 풀리면 아마도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참 한국에 신기한 회사들 많아요. 시총 1, 2천억인데 보유연금이 시총을 넘어가. 이런 애들 많습니다. 이 회사도 결국 거의 그런 회사였다는 거잖아.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 네. 보유연금이 엄청 많아서 저렇게 쏠 수 있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뭐 시총보다 크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굉장히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음. 그 조강피역이나 뭐 삼양통상이나 이런 데 중 하나죠. 네.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금요일 날까지 장이 좋아서 좀 편안하게 주말을 좀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아침은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정도에는 아마 경기도를 빠져나가서 저희 충청도쯤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쁘게 다니시네요. 예.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